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메시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SNS 통해서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며칠 전만 해도 사실 집을 팔라는 목소리 높였었잖아요. 오늘 SNS와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폭풍 SNS를 보면은 저는 뭔가 좀 불안한 심리의 표출이 느껴집니다. 예, 불안한 심리. 예. 특히 최근에 이제 여당 내부에 여권 내부에서의 갈등이 심화된 다음에 대통령이 부쩍 저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 자신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줄 여당이 내 편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저는 그런 불안감에서 내가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되겠네, 국민들한테 직접 내가 얘기해야 되겠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의 발로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 근저에는 바로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재판 다 중지시켜 놨지만 이번에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에서 제일 먼저 불거진 것도 특검 추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것을 변호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추천되는 그런 인사들을 보면서 예. 이게 여당도 나의 사법 리스크에 내 목줄을 겨눌 수 있구나라는 저는 그런 불안감이 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저런 이제 녹취록이 조작됐다라든지 이런 거 직접 이제 막 올리고 그다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참모들하고라도 도대체 소통이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거친 것들을 막 올리고 예. 그런 것들이 이런 심리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놀라운 것은 민주당에서 그런 명청 갈등이 일단 진화된 다음에 처음 나온 움직임이 뭡니까?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친명계 의원들이 다 결집했습니다. 예. 도대체 그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죠? 조국당하고 합당한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었는데 그 결과물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반헌법적인 발상으로 여당 의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 이런 것들의 근저가 다 이런 논리로 보면 설명이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를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 좀 화면을 올려봐 주시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이 공정한가라는 글을 올렸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 그만두라고 직격을 했고요. 이러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앞서 집을 팔라는 입장과 비교하면 어떤지 우리 여선홍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SNS 관련해서 SNS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그리고 비시장적인 요소인 투기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투기성으로 집을 많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정상화 놓겠다고 계속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세 중과를 계속해서 이제 지금 유예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유예가 없다. 이것 또한 메시지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이 돼야 제대로 된 정상적인 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마치 이제 반시장적이고 시장과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이제 프레임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는 시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투기적 요소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SNS였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규제 강화를 불로소득과의 전쟁처럼 포장하고 다주택자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공격 대상을 만들어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저급한 꼼수일 뿐입니다.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도 비거주 1주택자도 모두 투기 세력이고 마귀고 악마라면 전 월세 시장은 어쩌시겠습니까? 현실적 대안 없이 편가르기식으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시장 불안만 조장하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는 무책임한 선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제 다주택자 이 대출 연장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저급한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과 이제 소통하려고 대통령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노력을 왜곡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님께서 물론 이제 정책을 잘 써서 부동산 문제를 잡기는 온 국민이 다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느냐 이게 키포인트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통령의 언급을 이게 어떤 쌍방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어떤 절대적 권력자의 어떤 이야기는 마치 이거는 어떤 제도와 또 어떤 강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이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했던 부동산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이게 팔아라는 이야기이지 그 이야기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장관들은 집을 다 내놨죠? 예. 팔아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전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집을 내면. 근데 문제는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집이 더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본인이 돈이 많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분이 있고 돈이 적어서 집을 살 수 없어서 전세를 살아야 될 분들이 있고 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월세를 살아야 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시장에 존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면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저분들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누가 살 수 있을까요? 그냥 한 3, 40억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돈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대출은 다 막아놨어요. 집을 살 수 있는 돈 대출은 뭐 없는데 네. 문제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어요. 그럼 그게 과연 주택 어떤 수요에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언급이 시장에 주는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제도적인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 좀 전에 야당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그러면 전세 사는 분들, 월세 사는 분들, 집이 없는 분들, 신혼부부들 등등 각자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돈은 다 못 대출 받도록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 나와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제한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루에 7건, 9건 올리는 거 뭐 대통령의 어떤 이런 생각 나오는 건 좋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게 과연 시장의 전체의 흐름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적이란 말씀을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은 이게 강남 3구 지역 아파트 상승을 보면 여기는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오히려 경기 지역으로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직접 대답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경기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 이게 진짜 정책이 지금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국토부가 내놓는 공급 대책으로는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대기 수요자들 때문에 사실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공급한다는 그 공급 대책은 사실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기 때문에 3, 4년 뒤에 이제 주택 시장 매매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의 급등 수요를 잡기에는 약간은 부족한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다주택자와 그리고 임대 사업자의 그 매입 아파트를 조금 시장에 풀어놓겠다. 네. 이 정책은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129 대책에서 나온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3만 호인데 그 중에 이제 임대 아파트 비율을 빠지면은 한 15,000호 세대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서울의 임대 사업자 가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가 42,000호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고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는 3년 뒤에 공급되는데 네네. 지금 임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즉시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잠재적 대기 수요자들이 이제 갑자기 물량이 공급 폭탄이 떨어지겠구나.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현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 지금 이제 갑자기 나온 물량을 살 수 있는 매수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결국에는 유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이런 그 물량이 지금 이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물량을 많이 받아내야 될 텐데 지금 국토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실거주 관련해서 좀 규제도 완화하고 있고 대출이나 뭐 이런 것 등등에서도 약간의 조금 뭐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조금 받아내는 이러한 매매 거래는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짧게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추가적인 조금 공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거주 그 규제 완화를 했어도요. 네네네.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즉시 물량 안 됩니다.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무리 그 짧다 하더라도 몇 달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 막아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 현금 부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값은 기대 심리거든요. 근데 30만 원, 40만 원 재건축, 재개발 기다리고 있는 물량만 이거 열심히 하겠다라고만 해도 즉시 공급이 되는 거 집값은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안 하고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면서 자꾸 다주택자만 때려잡겠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